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음악회 해설을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입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참 음악회 하기 좋은 날씨 같아요. 그죠? 예.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 저는 아직까지 아침도 안 먹었어요. 그 식사 안 하신 분, 음악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뭐 가을도 가을이지만은 시장이 반찬이니까 이제 예. 자, 오늘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본 정동 2022 시리즈의 그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음악회입니다. 마지막 음악회로 제목은 대한제국을 노래하다입니다. 먼저 음악회에 앞서 가지고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잠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제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잘 모르고 이거가 참 잘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좀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13년간 존재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897년서부터 1910년까지를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바로 여기에서 왔는데 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고자 이 음악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목들은 대부분 대한제국 시대 때 만들고 실제 당시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노래를 들으시면 자연히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프로그램 다 갖고 계시죠? 예,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해설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해설보다는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1절 가사들 맨 마지막에 각 곡의 1절 마지막에 1절 가사들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사를 보시면서 노래를 감상하시면 대한제국이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악을 감상하기 앞서 대한제국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대한제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97년에서 1910년까지 13년간 존재했던 우리나라이고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독립국가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또 근대 국가를 지향했던 나라, 근대 국가라는 키워드.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 또 근대국가 또 다른 키워드는 황제의 나라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제가 얘기할 테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다 같이 시작. 13년간 존재했던 독립국가, 근대국가, 황제의 나라.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우리 국호인 대한이라는 국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큰 한이죠. 큰 한. 한이 무슨 뜻인 거 아니? 한이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큰 어른.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에는 작은 한나라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나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른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한나라가 커져서 우리 역사에서 배웠죠. 마한, 진한, 변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을 묶어가지고 사만이라 그랬죠. 이 사만은 한반도 전체를 가르치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 사만은 또 어떻게 변했냐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었고 또 통일 신라를 거쳐가지고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청나라 즉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한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한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커다란 한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한, 그러니까는 대한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한제국의 제국이라는 뜻 역시 다른 나라의 그 제국이라고 하면은 남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이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제국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대한제국의 제국은 우리 황제가 다스리는 독립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한은 바로 대한에서 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국이란 말로 제국에서 민국이란 말로 바뀌었는데 이 민국이라는 얘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한제국 시대 때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었는데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에서 민국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줄여가지고 한국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한국이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줄임말로서 대한제국을 구한국 그리고 대한민국을 또 한때 신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어른의 나라를 우리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독립국인 대한제국의 음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식전 공연으로 까치소리 합창단이 연주하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그리고 배제학당 교가 그리고 바옥고개 등 세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세 곡은 단순한 레파토리가 아니라 이 세 곡이 전부 정동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만들어졌고 또 여기서 울려 퍼진 그런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식전 공연으로 우리에게 멋진 하모니를 선물해 주신 우리 까치소리 합창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요, 음악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거 애국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제국 시대에 수많은 애국가가 등장하여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5편의 그 중에서 수많은 애국가 중에서 먼저 5편의 애국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보드랍구나. 이곳 정동에 대한제국의 기상이 흐르고 이 땅에 나라를 흠모하는 노래들이 퍼진다 하니 그 노래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예, 폐하. 제가 이제 폐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기 그 텔레비전 사극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하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왕일 경우에는 신하들이 전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신하들이 뭐냐면 폐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명칭에 관련된 것도 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애국가 첫 번째 들으실 애국가는 1908년입니다. 윤치호 선생이 편찬한 찬미가라는 찬송가집에 수록된 애국가입니다. 찬미가에는 가사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사를 영국 국가 겸
찬송가를 우리가 또 부르기도 했는데요. 피난처 이순희의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 황제의 만수무강과 대한제국이 독립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해설의 마지막 부분 원고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황상폐와 천지 일월같이 만수무강 산 넘고 물고 온 우리 대한제국 하나님 보호사 독립부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가사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들으실 애국가 역시 찬미가 집에 수록된 애국가입니다. 스코틀랜드, 우리한테 잘 아는 스코틀랜드 올드랭 사인 겸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소서의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실과 대한제국의 국민과 우리나라를 예찬하는 그런 애국가입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애국가와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또 눈을 끌게 합니다. 세 번째 들으실 애국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으시는 애국가입니다.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문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 만든 것입니다. 자나깨나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애국가입니다. 네 번째 들으실 애국가는 당시 대한제국의 황실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중에서 보성학교 나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성학교가 황실학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황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성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던 김인식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이 선생이 만드신 애국가입니다. 이거 역시 두 번째 곡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의 노래인 올드랭 사인의 겸 천상과 천부여 의지 없소서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것인데요. 이 곡 후렴 역시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으로 현재의 애국가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들으실 애국가는 우리에게는 탄넨바움, 소나무라는 노래로 다 알려진 독일 노래입니다. 독일 노래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 만든 것입니다. 내용은 대한제국 국민의 의무가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그 애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자주적이고 더욱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짐의 안녕을 기원하고 나라를 흠모하는 진심 어린 노래라.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 이 5편의 애국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두 대한제국 시대에 만들어지고 애창되었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악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른 최초의 서양 노래라는 그런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대 음악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기독교 교인들이 부른 찬송가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그 찬송가의 선율에, 여기 교회에 나가신 분들은 이 노래 선율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의 선율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 만든 애국가를 일반 국민들이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근대 음악사가 출발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근대 음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노래에서 시작하여 나라 사랑하는 노래로 확대된 것이 우리나라 근대 음악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한류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패한다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것도 그럴만한 것이 우리나라 근대 음악, 현대 음악은 백이 누구냐면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노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백으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한제국 시대 때 만들어지는 애국가 5편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이 음악회는 덕수궁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덕수궁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장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정동 그리고 이제 배제학당이 있었던 이곳은 또 음악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근대 음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노래가 만들어졌고 또 불렸고 또 전국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음악회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이곳이 이제 거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 뒤에 가보게 되면은 어떤 표지석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발상지라는 그 표지석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는 바로 이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동상에 있는데 동상에 서 계신 분이 아펜젤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복음 선교사고요. 바로 그 앞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앞이 어떤 곳이냐면은 산문출판사라는 것이 있었던 곳이에요. 산문출판사가 뭐했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여기서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악보집이 1894년에 찬양가라는 찬송가집인데, 그 최초의 악보집도 여기서 출판이 됐어요. 여기서 출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음악교육도 바로 이제 배제학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배제학당에서 시작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 생긴 학교는 바로 뒤에 또 이화학당이 생기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화학당에서도 음악 교육을 했고요. 점차 이렇게 학교가 생기면서 음악 교육을 이제 학교 교육으로 채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수많은 노래가 이제 만들어지고, 아까 여러분께서 두 번째 들으신 곡이 배제학당 교과인데, 배제학당 교과는 바로 우리나라 학교 교과의 효시라는 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들으실 찬송가, 이것은 이제 저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신 김한란 박사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세 번째 들으셨던 바옥곡에는 바로 이제 이 배제학당의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던 이응열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전부 이제 배제학당, 그래서 이곳이 이제 한국 근대 역사 또는 한국 근대 음악의 발상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음악회를 즐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대한제국의 노래가 국민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니 정말 대한제국의 노래는 위대하구나. 애국 충절의 노래가 따로 없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고종 황제, 당시에는 이제 광무 황제라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고종 황제, 광무 황제의 궁인 저 옆에 있는 덕수궁에 관해서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덕수궁은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법궁이라는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황제의 궁이라는, 그냥 왕궁이 아니라 황궁입니다. 황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제 덕수궁이 아니고 경운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907년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순종께 이제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고종께서 계속 이곳에 머무르고 계셨어요. 머무르게 되면서 고종 황제의 장수를 빈다는 뜻에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덕수궁은 황제의 궁답게 그 안에 황제의 상징물이 굉장히 많아요. 덕수궁을 그냥 보게 되면 재미가 없는데, 저는 마포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소풍 지러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덕수궁이었었어요. 걸어서 와야 됐거든요.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이제 창경궁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덕수궁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난 다음부터 덕수궁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덕수궁에 관람하는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황제의 상징물을 찾아가지고 한번 덕수궁을 관람해 보시게 되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힌트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황제의 집무실 들어가게 되면 황제의 집무실이 있는데, 그 집무실에 이제 그 중화전이라 그러는데, 중화전에 그 벽색을 한번 보십시오. 벽색을 보시게 되면 무슨 색으로 되어 있냐면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황색이 황제의 색깔입니다. 바로 황제. 지금 우리 이제 광부 황제, 고종 황제께서 이 골령포를 입으셨는데요. 이 옷이 여러분은 왜 저기 드라마로 보게 되면 더 붉은 옷인데 왜 노란 옷을 입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역대 왕들이 입으시는 옷들은 붉은 옷이었었어요. 붉은 옷이었고, 황제가 되면서 이제 황제의 색깔인 이제 황금 색깔, 이제 노란 색깔 옷을 입게 됐어요. 이게 황제의 옷이라는. 그러니까 황제의 옷은 조선 쪽 왕과 황제 중에서 딱 두 분만 입으셨어요. 딱 두 분만 입으셨는데, 그 고종 황제, 그 광무 황제는 고종 황제, 그다음에 융유 황제는 순종께서 이제 두 분만 입으셨고, 두 분만 황색으로 된 골령포를 입으셨고, 나머지는 전부 붉은색으로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먼저 황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고요. 또 중화전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것은 뭐냐면은, 중화전에 보시면 저 천장을 보십시오. 천장.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천장 맨 가운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용 그림입니다. 용. 그러니까 황제의 공이라는 그걸 상징하는 용 그림인데 거기서는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이제 뭐냐면 저기 이게 뭐랄까 줌 카메라 같은 걸로 보시게 되면은 황제의 이제 용의 뭐를 보시게 되면은 발톱을 보십시오. 발톱이 5개인데 발톱 5개의 용이 바로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용 장식이 그 중화전 천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따 같이 한번 기존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저기 굉장히 추억에 남을 건데 여기 용이 있고 용의 발톱이 하나 둘셋넷 보이십니까? 이 발톱이 5개예요.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황제를 상징하는 이제 그 그림이 중화전 천장의 맨 위에 장식되어 있고요.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화전 앞 계단을 보게 되면은 계단은 맨 가운데 네모난 곳이 있어요. 그 위로 이제 가마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네모난 돌을 답도라고 합니다. 답도에도 뭐냐면 용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뭐냐면 전부 봉황입니다. 왕의 상징은 봉황이고 그 다음에 황제의 상징은 용이거든요. 이 답도가 이제 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제 그렇고요. 또 이제 덕수궁을 관람하시는 또 다른 키포인트 중 하나가 대한제국의 문장을 찾아보는 건데요. 대한제국의 문장은 이화. 우리말로는 이화여대의 이화가 아니고요. 요거는 백꽃이고요. 대한제국의 이화는 오약꽃이고 자두꽃이 됩니다. 자두꽃인데 자두꽃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면은 여기 이파리가 5개예요. 입이 5개이고 수술이 3개씩 있습니다. 한 이파리에 3개씩. 요게 바로 대한제국의 문장이에요. 대한제국 문장인데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서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 대한제국의 문장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중국에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대한제국의 문장이. 아직까지 역사학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왜 대한제국의 문장이 이화꽃이 그렇게 이제 중국에 많은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제국의 망명 정부를 중국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 한번 저기 연해주 지역이라든가 만주 지역에 대한제국의 문장만 찾아가지고 역사 여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역사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면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수궁에는 근대식 건물이 몇 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기 이제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조전이라고 합니다. 석조전인데 이것은 이제 대한제국이 근대 국가를 상징하는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근대식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석조전은 황제의 집무실, 정전이라고 하는데 황제의 집무실과 또 침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입니다. 1900년에 착공해가지고 1910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안타깝게도 고종께서는 1907년 완공이 되기 전인 1907년에 이 고종 황제직위에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황제의 집무실과 침실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덕수궁과 함께 석조전 내부를 꼭 한번 관람해 보시고요. 저 볼거리가 참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 그냥 보시지 말고 황제의 상징물이 어디에 있는가, 또 대한제국의 문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그걸 찾아보시면서 이제 관람을 하시게 되면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종 황제께서 광무 황제께서는 제2기간에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또 궁금할 텐데요. 네. 그래, 짐의 업적을 한번 고하여 보아라. 예, 이 고종 황제, 광무 황제께서 제2기간쯤 하신 일을 여기서 이제 다 일일이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실 겁니다.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짧게 음악과 관련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음악회와 관련된 내용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1897년 대한제국 설립과 함께 태극기를 대한제국의 국기로 제정하셨어요. 국기를 제정하셨다는 거. 태극기가 이제 국기로서 제정이 되었고, 이 태극기를 애찬한 노래도 있는데, 그거가 이제 조금 이따가 들어보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가사하고 같이 이제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그거를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황제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서울 도시 개조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서울을 오늘날의 근대적 도시로 이제 개조를 하신 것이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덕수궁 앞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서울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광화문으로 이어지고 한쪽은 서울역으로 이어지고 한쪽은 서소문으로 이어지고 한쪽은 뭐 을지로 소곡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방사선 거리인데요. 이 바로 방사선 거리가 대한제국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궁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까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오늘날의 서울을 이제 만드시는데 고종께서 하셨고요. 이에 앞서 가지고 1887년에는 전기를 도입하셨어요. 전기를 도입하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전등이 설치된 곳은 이제 덕수궁 전에 경복궁이 조선시대 때는 그게 이제 법궁이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건천궁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전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깜짝 놀랄 일은 이때 전기는 중국과 일본의 궁정 설비에 비해 가지고 2년 앞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보다 2년 앞서 가지고 전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1899년에는 기차가 이제 개통되었는데, 기차 노래에 관련된 것도 이따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뭐냐면 기차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역이 어디 있었냐고 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뒤편에 있었습니다. 요 뒤편.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차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화여고 그 동문인가 서문인가 그 문 있는 데 있죠. 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최초의 기차역이었었거든요. 이제 경부선이 이제 거기서 출발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물론 경인선도 거기서 출발했었고, 경인선은 최초에 이제 노량진에서 출발했는데, 왜 노량진이냐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강철도가 홍수로 인해 가지고 철교가 떠내려 가지고 부분 개통을 했어요. 노량진하고 인천 제불포. 그러다가 이제 보수를 해가지고 요때는 그때 이제 서대문역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천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여기가 시발점입니다. 여기가 또 전차 종점이기도, 전차가 또 모이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서울에 이제 정동이라는 것이 관문이라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차역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됐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역, 지금 현재 자료로 이사를 갔습니다. 요 노래, 기차의 노래 경부철도가를 이따 한번 감상을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1899년에는 전차가 개통이 되었는데, 이게 참 믿지 못할 사실이, 우리나라의 전차는 이 도쿄보다 3년 빨리 우리나라의 전차가 이제 개통이 되었대요. 예? 자, 이런 도시 개조 사업을 광무황제께서 하셨고, 또 이제 고종황제께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 보존의 근본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수많은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학교를 만들 때 그 학교 이름을 또 지어주시고 있지. 직접 만드셨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배제학당도 고종께서 하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도 고종께서 하사하신 거고, 이제 보성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황실학교로서 이제 만든 것이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교동초등학교, 이거 전부 이제 황실학교로서 직접 만드는 거.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하셨고, 전국적으로 100년 넘은 학교로 놓고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학교 이름은 이 고종께서 하사하신 것이라는 이제 표지석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종 황제께서는 또 우리나라 음악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군악대인 대한제국 시위군악대, 우리가 이제 양악대라고 얘기하는데, 양악대를 이제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따 이제 감상하고 다 같이 불러볼 건데,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대한제국 애국가 서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황제 폐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만드시는 큰 일을 이룩하셨고 수많은 유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음악 발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으며 우리나라의 노래인 국가를 또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음악 발전에 아주 많은 공헌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를 자주적 근대 국가를 건설하면서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도 함께 만들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으니 국민 정신을 일깨우는 데는 노래가 으뜸이니라. 자, 그럼 대한제국의 노래는 무엇이 있느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고 국민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는 노래가 으뜸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노래를 만들었는데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음에 감상하실 노래는 이 노래를 통해서 본 대한제국으로 이 대한제국 시대 때 만들고 부른 대한제국의 노래 7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 노래는 국기가입니다. 국기가 대한제국의 국기,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를 찬양하는 그런 애국찬가입니다. 두 번째 들으실 노래는 이 세상 복지에는 대한제국. 이때의 복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제국이 이 세상의 천국이라는 그런 노래이고요. 세 번째 들으실 노래는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역사, 즉 우리나라의 역사를 영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서사적으로 표현한 애국찬가인데 참 노래가 멋있어요. 노래가 멋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노래가 길어요. 노래가 긴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연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에서 이거 짤막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들으실 곡은 제국 지리입니다. 대한제국의 지리를 비롯해서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날씨, 기후, 또 사람들의 인품을 노래한 애국찬가이고요. 다섯 번째 노래는 좀 제목이 생소한데 행선이란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대한제국은 통상수로 삼면 위에 바다 있고 이 통상수로가 잘 되어 있다고 찬양한 노래이고요. 이 여섯 번째 노래는 이게 경부철도의 노래예요. 이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철도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가장 긴 노래입니다. 67절까지 있어요. 이게 1절서부터 쭉 경부선이 출발서부터 부산 도착할 때까지 쭉 그 지역의 풍물 뭐 이런 것들 노래한 것인데 이거 뭐 다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는 간단하게 2절만 부르도록 할게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 아무튼 이제 뭐냐면 이 철도라는 것이 이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업적이라는 거. 또 일곱 번째 곡은 대한헌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가사 보면 이렇게 눈물 나옵니다. 눈물 나오는데 우리는 죽어서도 대한의 헌이 되어 이 나라 이강토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그 애국찬가입니다. 자, 그럼 노래를 통해 본 대한제국 7편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리고 어쩌만세
진 절개같이 국가를 못할 거다. 지사부를 면하여 보세. 우리 대한 동반도는 지구상을 듭이라. 두루두루 삶일수록 금강산아 분명하다. 귀한 말 나라 사랑하라 한 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내 나라를 보존하자. 귀한 말 나라 사랑하라 한 말. 대한제국 통상수로는 기묘하게 잘 되었으니 어서 멀리 가시니가 이곳들을 나타내네. 빛도 나가네 빛도 나가네. 대동양만도에서 빛도 나가네.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남대문을 등에 지고 떠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 외친 소 다 같이 익히 지내니 조그마한 땅 세상 절로 이롭네. 화려한 강산 우리 대한이 산천리 많이 작지 않도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자연한 경계 그려낸도다. 선조가 이미 여기 묻혔고 우리가 대한원이 되리라. 4000년 조국 대한 당토로 내 집을 내가 보호하겠네. 대한제국의 부감을 알 수 있는 노래였도다. 하늘을 우러러 이 땅의 기상을 고하노니 대한이여 영원히 빛날지어다. 네, 우리 대한제국 이전은 그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왕이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과 황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고 하게 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왕은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은 땅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경복궁을 해가지고 경복궁을 보고 저쪽 오른쪽 편에 뭐가 이제 앞은 사직이 있잖아요. 사직궁은 거기가 이제 바로 땅의 제사를 왕께서 지내는 곳이에요. 땅을 관장하시는 제사를 지내시는 것이 가장 왕의 커다란 임무였었고요. 그럼 황제는 뭐냐? 하늘 제사입니다. 하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황제와 왕의 그것도 차이가 있지.
따라서 이제 조선의 왕들이 땅의 제사만 지내야 했고 대한제국 시대에 와서는 비로소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디냐고, 땅 제사 지내는 것은 사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직단. 그러면 하늘 제사 지내는 것은 덕수궁, 정문으로 놓고 보면 그 맞은편이 있어요. 원래 덕수궁 대한문이 거기에 있지 않고 훨씬 덕수궁이 컸습니다. 덕수궁이 지금 3배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덕수궁 대한문이 지금 서울광장 그 한복판에 거기 있을 정도로 이 덕수궁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문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 올라가 보게 되면은 지금의 그 조선 호텔 자리입니다. 조선 호텔 자리인데 거기가 이제 거기 조선 호텔에 있는 자리가 환구단 또는 원구단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이 환구단은 하늘 제사만 지내는 제사뿐만 아니라 고종께서 황제 즉위식을 개최한 그런 대한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대한제국의 신성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환구단을 철거하고 그것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조선호텔 자리가 바로 환구단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한제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옆에 뭐가 있냐고 하게 되면 그 신인을 모셨던 황궁우, 이제 환구단의 부속 건물이에요. 환구단의 부속 건물인 황궁우만 남아 있는데 꼭 한번 오늘도 좋고요. 꼭 한번 거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은 황제의 상징인 용이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여기가 우리 이제 하늘 제사를 지냈던 곳, 그다음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즉위를 하신 곳,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용을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황제께서는 이제 그 저기 이 황색옷을 입으셨죠. 이 황색옷을 입으셨는데 이따 여러분들은 이제 기념으로서 이제 우리 황제 폐하께서 같이 백성들하고 사진 찍는 것도 괜찮죠? 국민들이 원한다면 기꺼이. 예, 같이 한번 사진 찍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추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한제국 황제와 또 황태자를 찬양하는 노래 3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짐을 흠모하듯 짐도 국민을 아끼며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황제의 찬양한 노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먼저 들으실 노래는 황제 탄신 경축가라는 노래입니다. 이 고종 황제 탄신을 축하하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영국 국가 겸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의 선율에 맞춰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가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시죠.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높으신 상주님,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통일이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상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으신 상주님 이렇게 되면은 오늘날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높으신 하나님 그 뜻이 됩니다. 높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상주님, 궁일이 보소서. 우리 대한제국 국민들을 궁일이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옵시고 오 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1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은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대군주 폐하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왕의 명칭에 최고 통치자의 명칭이 3번 바뀌었는데요. 189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96년 이전에는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고 96년에는 대군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97년서부터는 이제 황제라 그랬어요. 황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왕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하들이 전하 이렇게 되지만은 대군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폐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말도 우리의 대군주 폐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왕께서는 이제 우리 사극에서 보시게 되면 왕께서는 이제 과인은 자기를 지칭할 때 과인은 그렇게 되냐면 황제가 되면은 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황제께서 아까 이제 스스로 지칭하실 때 지문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퀴즈를 하셨을 건데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세라는 말은 이제 흔히들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 조선 시대 때 왕한테 만세, 만세, 만만세 이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중국 황제에 대한 모독이 돼요. 모독이 저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뭐냐면 천세, 천세, 천천세였었어요. 드라마로 보게 되면 천세, 천세, 천선세 이렇게 황제가 되면서 만세가 나옵니다. 대군주가 되면서. 대군주 만세, 만세, 만만. 이 노랫말에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아들, 다음에 대통령을 이룰 왕의 아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왕세자라고 이렇게 세자 왕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영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황태자가 됩니다. 황태자. 그래서 용어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보면은 여기 노래말을 보면 높으신 상주님, 높으신 하나님, 자비로운 상주님, 자비로운 하나님 군의를 보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오주여 이 나라 보호하소서. 2절 우리의 대군주폐하 1896년 작품이니까 우리의 대군주폐하 만세 만세로라 만만세로다. 이게 이제 천세에서 만세로 바뀌는 거죠. 복되신 오늘날 은혜를 내리사 만수무강케 하여 주소서 라는 그런 노래고요. 두 번째 들으실 노래는 권원절이라는 노래입니다. 권원절은 뭐냐고 하게 되면 당시에 국가 공휴일이었었는데 황태자 탄신일이에요. 권원절. 황태자 탄신일을 기념한 노래고요. 이 노래는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 만든 것이고요. 세 번째 들으실 노래는 권원절 경축 순종 황제의 탄신일 음력 2월 초파일에 탄생을 하셨는데 이걸 경축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의 황제와 황태자를 찬양하는 노래 세 편을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시아 동방 넓은 만도에 이정만 인종 우리네
자세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해외 동포들이 조국인 대한제국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부른 노래 몇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대한제국 시대인 1902년입니다. 1902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올해가 이민 12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02년 짐은 이민을 허락하였다. 대한제국의 기상을 타국 만리에서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네, 1902년 하와이를 시작으로 중국 만주에 러시아 연해주, 미국 본토, 멀리는 남미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민을 떠나셨고요. 또 1910년부터는 이 독립투쟁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해외로 떠나셨습니다. 이들 해외 동포들은 조국인 대한제국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 불렀고요. 또 조국인 대한제국이 위기에 처하자 이 가무의 민족단께 수많은 노래를 만들어 또 이에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첫 번째 곡은 아세아주 대한제국이란 노래입니다. 가사 흐름을 보면은 며칠 후 태평양 건너가 만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라 이제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만들어 불렀던 노래로 추정됩니다. 역시 찬송가의 순주를 차용한 거고요. 두 번째 들으실 노래가 동포가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을 사랑하자는 내용의 노래이고요. 세 번째 노래는 국민가입니다. 해외에서 독립전쟁에 나선 우리 국민들의 각오를 노래한 찬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래는 보국가입니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목숨을 바쳐 도국 대한제국을 돕자라는 내용의 애국찬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대한국의 독립전쟁 난내입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자는 내용의 해외 동포들이 만들어 부르는 애국찬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곡은 대한국의 용병 나서자입니다. 해외 사는 동포들이 모두 의용병이 돼가지고 조국의 독립전쟁에 나서자고 촉구하는 내용의 그 애국찬가이고요. 그럼 이제 해외에서 조국 대한제국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부른 노래 6편을 쭉 이어가지고 이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늘 음악회 마지막 곡이자 이번 음악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대한제국 애국가였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애국가를 들어보시는 분도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였던 대한제국 애국가가 어떤 곡인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이여, 대한제국 애국가여. 주인이 다시 이 대한제국 애국가를 듣게 되다니. 예, 이 고종 황제께서는 이 대한제국 애국가를 굉장히 사랑을 하셨어요. 사랑을 하셨는데 이제 틈만 나면 그때 전화가 개통이 됐거든요. 전화가 개통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군악대, 그러니까 연주하는 이제 그 연습하는 그걸 전화로 통해 가지고 많이 감상을 하셨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대한제국 애국가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부터 이제 120년인 1902년입니다. 1902년에 대한제국 국가, 그 우리나라의 국가로 공식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1910년까지 대한제국과 운명을 같이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 국가가 생긴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여기에 관련된 기념행사는 전혀 없더라고요. 가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해설문에 거기 있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상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을 얘기하는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이것은요 뭐냐면은 영국 국가가 God Save the King 있지. 요거의 대한제국 버전이에요. 이때는 전 세계 국가가 요 버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짜르, 우리 이제 황제,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가사를 주로 썼어요 이게. 그래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해옥주를 상같이 쌓으시고 위건이 환영에 떨치사. 오 천만세 복록이 일식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와주소서라는 내용인데요. 즉 이제 상제께서는 우리 황제를 도와주십시오. 황제께서는 영원토록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수무강. 또 위건이 황제의 위엄과 권위가 온 세상에 환영에 떨치사 온 세상에 떨쳐 백성들이 영원 무궁하게 날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황제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노래가 1910년 한일 강제병합으로 말미암아 국내에서는 부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노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제가 금지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노래를 또 들어보고 마음껏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자, 이제 이 국가라는 것은 이제 감상용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같이 부르는 용어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를 다 같이 배워보고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악가들이 이제 한 프레이즈를 연주하면은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하고 두 번째 프레이즈 연주하고 따라하고 세 번째 프레이즈 연주하고 따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번 이제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 내드렸는데 악보 다 갖고 계시죠? 이거 한번 펼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대한제국 애국가는 가창 노래 부르는 게 한 사람한테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 누구겠어요? 누가 부르면 안 돼요? 황제가 부르면 안 돼요. 그 황제는 왜냐면 황제는 찬양한 노래이기 때문에. 영국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에보다 퀸 엘리자베스 여행이 평생 있지 노래를 못 불러봤어요. 들어만 모셨고 지금 찰스 2세가 지금 이제 저거 하면서 찰스 2세는 그전에도 많이 불렀겠지만 지금 못 부릅니다. 황제께서는 감상하십시오. 부르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딱 악보를 펼쳐 보시고요. 처음에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자, 성악가 먼저 선창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같이 불러볼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성수 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거기까지. 자, 성악가도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프레이즈 좀 어렵습니다. 끝에 산같이 쌓으시고 산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이 쌓다 보니까 음도 굉장히 높은데 한번 따라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권, 그러니까 황제의 권세, 대한제국의 권세가 환영에 떨치사, 온 세상에 떨치어 5천만, 5가 감탄사입니다. 5천만사의 대대손손 이 복록이 이제 일칭케 하소서. 자, 여기까지 좀 깁니다만은 이거 성악가도 먼저 부탁할게요. 자, 여기 위건이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프레이즈입니다.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프레이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심정으로서 있지. 상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부를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대한제국 애국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형님께서는 감상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종 황제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황제께서도 굉장히 이제 감동 깊게 감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번 음악회 저 빛내신 우리 연주자 여러분들 좀 소개할게요. 먼저 소프라노의 임채민 양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프라노 최윤나 양입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너의 이희창 군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톤의 황주석 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주를 해주시는 바이올린의 장기영 님입니다. 그리고 첼로의 양성환 님입니다. 아코디온의 박준성 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종황제 역할을 맡으신 배우 장준호 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의 박사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멋진 연주를 해주신 연주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음악을 통해 본 정동 2022 대한제국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한 오늘 음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관계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겠는데, 배제학당 관계자들 전부 일어서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음악회를 위해 끝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스텝 여러분들, 저 음향 감독님,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음악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음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